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무자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주, 난명사주를 예시해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마음가짐이 다른 그 역학의 문외한들의 인생을 사는 그 마음가짐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화의 법칙입니다. 변화의 법칙. 시기가, 상황과 상대가 항상 바뀌고 변합니다. 그리고 이 팔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성격, 장단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학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관점이 현재에다 두질 않고 미래에다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고 변할 것이냐.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항상 관점을 미래에다 두는 것입니다. 미래에. 둘째는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관점을 자기에다 기준을 두지 않고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다가 기준을 두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성향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헤아리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배려. 그 인간관계의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기운은 뭐냐? 일체유심조로다. 내 마음이 모든 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과격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쓸쓸해하거나 염세적이 되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이런 마음은 나에게 기운에 좋은 작용이 안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가짐에 평상심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평상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측은지심을 갖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단점과 결점과 뭔가 험악하고 불량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혐오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측은지심,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밝습니다. 찡그리고 짜증내고 꼴통 갖고 성질내는 화가 난 얼굴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밝고 명랑하고 뭔가 표정 자체가 생기가 있고 이런 그 기운에서 말하자면 좋은 기운이 나타나고 건강과 운세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운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수양하고 노력하는 마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기분. 남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반항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반드시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가짐, 평상심, 마음을 비우는 거. 내가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가짐에 평상심, 그런 수양이 나에게 좋은 행복과 건강과 그리고 성공을 가져온다는 이치를 기운학적으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터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 무자월주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자는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재물운이 좋은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자는. 그래서 무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요 밑에는 기토는 토생금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해요. 임기응변이 좋고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재물운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획일적 사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가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평균적인 70%의 평균치의 사주를 보는 그 획일적 공식으로 사주를 보면 안 됩니다. 30%에 해당하는 특수격 사주가 있습니다. 특수격. 그건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보는 사주하고는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특수격 사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기에서 합해서 토가 됐습니다. 갑기 합해서 토. 이것도 토입니다. 토가 이렇게 됐어요. 또 토생금이 됩니다. 그리고 진유가 합금입니다. 토생금 해가지고 금생수로 종하는 겁니다. 토생금, 금생수로 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힘이 없어요. 토생금, 금생수로. 그게 특수격 사주예요. 특수격.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치를 보면은 토가 물의 날에 되었으니까 신약사주다. 조우용신으로 보면 목화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만은 특수격 사주는 전천후 사주가 됩니다. 전천후 사주라는 건 뭐냐? 목이 들어와도 좋고, 화가 들어도 좋고, 금이 들어와도 좋고, 토가 들어도 좋고, 수가 들어도 다 좋아요. 그 왜 그러냐? 이런 특수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격 자체가 평균치하고 달라요. 우리가 한 7, 8명 이렇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모였을 때 수달 떨고 남을 욕하고 비평하고 흉을 봅니다. 이런 특수격 사주는 흉을 보질 않아요.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를 않아요. 내 탓이다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질서가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양보심이 있고 인간관계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 오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은 정성을 다하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특수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건강한 때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관리를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병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라는 건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주변의 환경, 가정 환경,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환경, 어느 환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술인이나 작곡가나 이런 천재적인 이런 화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술인은 그 태어날 때부터 주거 환경이 산이나 바다와 강과 이 주변의 경치가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특수격 사주입니다. 사주의 요 기운의 하나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사주를 볼 때 요 합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합해가지고 오행이 바뀌는 거. 역학은 합과 충의 학문입니다. 그 갑기합이 있어요. 이걸 기토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갑기합했다요. 또 토가 됐다요. 갑기토. 그 여기는 또 비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재산을 겁탈한다, 강도질한다, 뺏어온다, 무리하게 이런 어떤 나쁜 기운 작용을 합니다만은 신약 사주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비겁이 나한테 은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냐? 단점과 장점이 있고 길신과 흉신도 흉신이 길신이 되고 이런 이치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진유합금이 있거든요. 이걸 보지 않으면 사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자라고 하는 건 금생수 아닙니까? 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을 생해주잖아요. 내가 남을 생해주는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도 하지만은 연과 월에서도 전부 그런 이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목극토 아닙니까?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식신생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서 나를 종해주니까 관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일반적인 사주도 있지만 이와 같이 특수격 사주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금수상정 아니에요. 맑고 깨끗하잖아요. 정직하고 바로요. 부정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격 사주, 경자, 무자, 기후, 갑질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상정의 특수격, 토생금, 금생수로 조응하는 기운이 일기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일주가 강해서 전왕격으로 해가지고 신강사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재가 많아서 재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가 순환하는 이치에 의해서 기운학으로 운명을 감명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금수운이 들어오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후용신으로 목화가 좋다고 볼 수가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이런 특수격 사주에는 금수가 들어와도 왜냐 종하는 기로 일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시고 사주를 감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가짐과 그리고 특수격 사주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은 이 사주를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